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각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선 운동 역학을 벗어나서 각으로의 도입이 시작됐는데요. 각, 이게 은근히 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파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개념을 살펴보고 기본 문제를 풀고 심한 문제를 풀어서 좀 계열성 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각이라고 하는 걸 늘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늘 알듯이 도를 써요. 그래서 뭐 한 바퀴 1회전을 하면 360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도라는 친구가 좀 헷갈리게 만들죠. 물리에서는 이 호도법을 씁니다. 자, 호도법이 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으로 하고 읽는 거 라디안이라 읽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주율과 관련돼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주율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나요? 지름분의 원주. 그러니까 이 지름이라는 이 길이랑 원주의 길이를 나눠주면은 파이가 나온다. 파이는 3.141592 점점점점 계속 이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파이를 대충 3.14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이 그럼 뭐냐? 여기서 각을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뭐냐? 먼저 우리가 반지름을 자주 사용하니까 반지름으로 한번 나타내 줘 볼게요. 지름은 2R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율은 D분의 원주. 그래서 2R분의 원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R분의 원주는 2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을 정의할 때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 말은 뭐냐? 반지름이 얼마 있겠죠? 거기서 호의 길이. 자,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호의 길이를 S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 값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3m고 이게 만약에 2m다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의 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즉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각이라는 게 단위가 없네요. 왜냐면 얘가 3m고 얘가 2m면 단위가 지워질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각이라는 게 단위가 없지만 우리는 이게 3분의 2라고 하면 너무 상수 표시가 나니까 라디안으로 임의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건 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공식에 대입해서 뭐 선속도를 구할 때 이 라디안은 나중에 생략해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 2파이 했는데 이걸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자,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인데 호가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았죠?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그럼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건 360도랑 같은데 그때 이 각을 우리는 파이라고 여기 나오는 2파이라고 정의했으니까 360도는 2파이와도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를 했는데 반지름은 일정한데 호의 길이가 원주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그 값이 2파이가 되고 2파이는 결국 그 각을 나타낸다. 근데 우리 그 각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360도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도를 라디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는 2파이라고 했죠? 2파이 라디안. 각도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얘는 파이 라디안. 얘는 2분의 파이 라디안. 60도.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비례식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60도일 때 2파이였어. 그러면 360도일 때 2파이였어. 그럼 60도일 때 몇 파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같다. 이렇게 해서 얘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3분의 파이. 그 다음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요?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다 라디안으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정의를 했어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를 했을 때 각. 상식선에서도 만약에 반지름 일정한데 호가 길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3m였고 아까 2m였는데 4m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각을 우리는 3분의 4 라디안으로 해서 아까 3분의 2 라디안보다 2배 커졌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아까 전에 파이가 3.14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R하고 호의 길이가 만약에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3m고 3m면은 3분의 3에서 1이 되죠. 그래서 1 라디안인데 그러면 우리 3.14라고 하는 그거는 파이 각도일 때 180도인 걸 이제 알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있고 각을 나눠볼게요. 180도인데 얘가 파이라고 했어요. 파이는 3.14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요렇게 이게 1 라디안, 이게 또 1 라디안, 이게 1 라디안, 이게 0.14 라디안처럼 해서 이 각이 3.14 라디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R이 되고 이렇게 R과 S의 길이가 똑같을 때. 그래서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라디안으로 나타내는데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를 좀 변형시켜 줘 볼게요. 자, 공식. 반지름을 곱해줍니다. 양쪽이. 그럼 어떻게 되죠? R 세타는 S.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 반지름이 3m고 각이 5라디안 정도 된대요. 5라디안이면 어느 정도지? 아까 길이가 똑같다 했을 때 1이었으니까 하나 이렇게 셋 계속 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호의 길이가 얼마나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3m고 요거 각이 5라디안이니까 얘는 15가 되겠죠. 단위는요. 원래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라디안이라는 걸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호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는 거니까 얘는 생략될 수 있다 했죠. 얘는 홀로 썼을 때 나 각이에요 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단위가 사실 없기 때문에 생략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15m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공식을 하나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각변이라고 하는데 각변이라고 하면 사실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그냥 변이는 뭐죠? 뭐 이렇게 처음 점부터 뭐 이렇게 여기 마지막 점까지 이렇게 이동해도 결국 다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나중 위치, 처음 위치를 빼준 거와 같아요, 결국. 마찬가지로 각에서도 나중 각 위치에서 처음 각 위치를 빼줬다. 그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나중 각 위치에서 처음 각 위치를 빼줬다. 그걸 우리 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델타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공식 중에서
고칠 수 있겠죠. 이 공식보다는 아까 우리가 방금 고친 거에서 S는 R 델타 세타, 그리고 얘가 변하는 양이니까 얘도 변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t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t로 나눠주고 t를 나눠줘도 등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t분의 델타 s, 얘는 속도가 되고요. 자, t분의 델타 세타, 얘가 각속도가 되거든요. 왜냐면 단위 시간당 얼만큼 각이 이동했냐, 그걸 우리 속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각에서는 각속도.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V는 R 오메가. 그래서 제가 레전드 공식이라고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자, 하나쯤 이거는 알고 무조건 외워야 된다. 무조건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많이 쓰니까. 자, V는 R 오메가 해서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된다 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한번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각속도가 10파이예요, 이거. 파이 라디안 퍼 세크다. 이때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었고, 근데 중심으로부터 10cm 떨어진 지점에서 접선속도는 얼마인가? 우리 선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접선속도. 그러면 단위 먼저 센티미터 고쳐줘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0.1m. 그러면 V는 R 오메가에서 0.1 곱하기 10파이 라디안 퍼 세크니까 거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아니죠? 단위를 잘 보세요. 다시. 우리가 지금 접선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0.1m죠. 얘는 10파이 라디안 퍼 세크예요. 그랬을 때 두 개 곱하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아까 구한 거는 파이가 됐고 단위는 미터랑 라디안으로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퍼 세크야. 자, 여기서 또 라디안 생략되니까 파이 라디안을 생략해주고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는 우리 알고 있죠? 뭐 3.14 정도 되니까 3.14 미터 퍼 세크. 자, 문제사항에서 파이를 뭐 3으로 해서 구하시오, 3.14로 해서 구하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고칠 필요 없이 그냥 파이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미터 퍼 세크. 파이라는 건 무슨 기호 이렇게 3.14를 대신 나타내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냥. 그죠? 상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냥 속도가 대충 3.14m/s, 1초에 3.14m 정도 가는 그런 속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속도, 구심가속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야 될 거 두 번째. 자, 각속도와 선속도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뭔가 공식을 좀 외울 필요가 없다 했죠. 왜냐면 선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선 운동에서 우리가 V라고 하는 거, S라고 하는 거, V라고 하는 거, A라고 하는 가속도, 그리고 질량까지. 자, 그리고 선 운동에서 각 운동에서 자, 변위와 관련된 거는 각변위가 되겠고, 속도는 각속도가 되겠고, 각가속도가 되겠고, 질량이 중요하죠. 질량은 관성 모멘트가 되겠죠. 관성 모멘트를 나중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 자, 그러면 공식에서 이렇게만 바꿔주면 다 성립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등가속도 공식 1번 공식 V는 V0 플러스 AT를 각에서 똑같이 표현하시면 돼요. V를 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A가 뭐예요? 각가속도가 되겠죠. AT, T는 시간이라서 바뀔 게 없어요. 2번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얘를 고쳐주면 S가 세타가 되겠고 V0는 오메가 제곱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 자, 공식이 하나씩 그냥 적용만 시키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번 공식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거를 고쳐주면 2 알파 세타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또 하나. 이게 질량과 관련해서도 바꿀 수 있겠죠. F는 어떻게 갈까요? 토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토크라고 하는 거 원래는 F는 MA였는데 토크는 I알파가 돼요. 맞죠? 질량이 I로 관성 모멘트로 바뀌니까 가속도는 각 가속도로 바뀌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랬죠? 선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면 공중에 떠 있을 때, 뭐 이럴 때, 공중에 떠 있을 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중에 떴을 때 중력이 있다면 힘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각 운동량, 자 여기서 보존되거든 똑같이. 근데 얘는 아까 중력에 의한 힘이 있다고 하지만 얘는 중력이 나중에 하겠지만 중력이 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가 공중에 이렇게 떴는데 중력이 이 무게 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토크를 만들어내지 않는 구심력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 중심 말고 옆에다가 힘이 작용했으면 회전을 만들어내는 편심력이지만 중심이 작용하면 각 토크를 만들어내지 않아서 결국 공중에 떴을 때, 그러니까 뭐 공중제비를 하든지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선 운동량에서 MV였으니까 여기서는 I 오메가가 되고 얘가 공중에 떴거나 이렇게 외부 힘을 받지 않는다면 보존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과 각은 따로 뭐 외울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충분히 많은 공식들을 커버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심화 문제 정도 가면은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때 1번, 2번, 3번 이런 거 잘 기억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운동에서 가속도, 구심 가속도, 접상 가속도가 있죠. 자,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중심이 있고 내가 실을 매달아서 얘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궤적이 대충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돌 건데 일단 먼저 문제.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일까요? 자, 등속도가 맞을까요? 등속력이 맞을까요? 등속도라고 하는 이 속도는 방향과 크기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일정한 속도로 이때 3m/s로 가고 3m/s로 가고 계속 이렇게 등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 방향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3m/s로 계속 가야지만 등속도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방향이 이때는 북쪽으로, 이때는 서쪽으로, 이때는 남쪽으로, 이때는 동쪽으로 방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얘는 어떤 힘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고, 힘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알짜임이 0이 아니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이 중심 쪽으로 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또 여기서 접선 방향, 여기서 접선 방향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그러고, F는 ma에서 이 a, 이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등속도가 아니라 등속력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접선 가속도라는 것도 있어요. 걔는 뭐냐? 여기서 이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접선 가속도가 있다는 거는 얘가 더 빨라지거나 뭐 느려지거나 이렇게 속도와 관련된, 속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접선 가속도는 접선 속도의 크기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생기고, 구심 가속도는 방향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면서 얘는 방향이 중심 쪽으로, 얘는 원형 경로의 접선 방향으로 해서 구심 그리고 접선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공식도 한번 해보죠. 구심 가속도의 공식을 구하는 거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풀이하고 가진 않겠습니다. 자, 접선 가속도는 외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R분의 V 제곱으로 외우거나, 또는 한 개로 외우면 다 변환이 될 수 있는데 R 오메가 제곱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두 개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아까 전에 V는 R 오메가라는 공식을 외웠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R분의 R 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략돼서 R 오메가 제곱이 되죠. 뭐 이걸 외우신 분도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이 나왔고, 또 접선 가속도, 접선 각가속도, 접선 가속도네. 접선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V는 R 오메가로부터 나옵니다. 얘도 이게 바뀐다면 델타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계속해서 속도가 변하고 있다. 속도가 변하면 각속도도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델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때 둘 다 시간으로 나눠준다면 얘는 A, 이게 바로 접선 가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가 접선 속도였으니까. 는 이거 반지름 곱하기 t분의 델타 오메가가 각 가속도니까 각 가속도를 표현하는 알파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사항에서 접선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A는 R 알파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공식은 뭐 따로 외우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양상을 알겠죠. 자, 아까 전에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S는 R 세타, V는 R 오메가, 접선 가속도는 R 알파. 요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이라고 하는 이런 변위, 속도, 가속도는 그냥 반지름에다가 각을 해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외워지면 외울 필요도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심력, 아까 구심력을 이미 얘기했는데 구심 가속도에다가 A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문제사항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회전수가 뭐 2배 빠르게 하거나 하여 뭐 각속도가 일단 2배 증가했대. 그러면 안쪽으로 얼마나 당겨야 되느냐? 몇 배 힘으로? 안쪽으로 당기는 힘은 구심력이죠. 그러니까 구심력이 몇 배 커져야 되냐라는 말과 같아요. 자, 이때 여기서 좀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반지름이 일정할 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이 두 개나 있어요. 뭘 쓰면 좋을까? 라는 거죠. 여기서 이 각속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일정하니까 고려해 줄 필요 없이 이렇게 지워버리고 선속도가, 각속도가 2배 증가했대. 그럼 2배 증가했더니 제곱이니까 4배 증가한 것 같죠? 그래서 A가 4배 증가한 것과 같고, 그럼 구심력도 4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2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두대로 해석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등속력에서 등속력일 때 반지름에 대한 어떻게 구심력이 바뀌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외우지 말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반비례가 되는지. 자, 이 두 공식 중에서 어떤 걸 쓰면 좋은 거냐면요. 여기서 준 정보가 많은 거. 지금 여기서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걸 뭐와 뭐를 주고 있죠? 일단은 속력은 일정하다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속력이 있는 이 공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반지름에 반비례하겠죠. 이 A 가속도라는 친구가. 그리고 이 가속도라는 친구가 구심력과 비례하니까 그래서 반비례해요. 얘랑은 반지름이. 그리고 각속도일 때를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이 공식을 활용해야 돼요. 왜냐면 이 공식에서 각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뭐 잡아둘 수가 없어요. 여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속도가 일정할 때 일정하니까 좀 지워주고, 그러면 반지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비례하겠죠. 구심력과도. 그래서 반지름과 비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서 구심력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전부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각 운동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각 운동을 하는, 이 원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서 결국 4학년에 이렇게 시험을 치거나 또는 재수 때 이렇게 시험을 치잖아요. 그 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다른 사람과 이 사람과 뭔가 변별되는 그런 게 티가 나지 않죠. 결국 시험에서 뭔가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속도를 계속해서 줄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얘를 돌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시험을 쳤을 때, 그러니까 이 구심력이 딱 없어졌을 때 날아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멀리 꿈을 향해서 날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결과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놀았는데 왜 나는 얼마 날아가지 못했는데 쟤는 뭐 합격이라든지 멀리 갔을까? 결과만 보면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당연히 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쓸모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심력과 관련해서도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부들이 빛을 발할 것이다, 준비된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더 힘이 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에 대해서 다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있다가 기본 문제 풀고, 그 다음 6차시였나요? 6차시 때는 이제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이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그 전에 먼저 기본 문제 풀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러면 기본 문제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본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이 문제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선 운동 역학이 문제죠. 마지막으로 한 문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공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을 이렇게 줘서 나중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난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겠네요. 힘을 알고 맞닿아서 힘을 주는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20cm 같죠? 그러면 1이라는 건 F 곱하기 힘을 주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하면 12가 나와서 12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 1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될 테니까 2분의 1, 자 0.4가 돼야겠죠? 400g은 0.4kg.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제곱할 때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뭐 마이너스를 따로 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어차피 제곱하면 어차피 빼기 4가 된다는 거예요, 총.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2는 요거 약분하면 0.2, 0.2는 5분의 1이죠? 그리고 v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넘겨주면 60은 v제곱 마이너스 4. v제곱은 64, v는 8. 이렇게 해서 속도는 8m/s가 됩니다. 됐나요? 요거 따로따로 제곱해 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라디안, 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한 바퀴 뭐 1회전 360도인 거 알죠? 그러면 1회전에 라디안은 2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도부터 쉽게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3.5, 세 바퀴 반을 돌았으니까 계산하면 될 테고. 그리고 2파이는 여기다가 똑같이 3.5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3 올라가고 계산하면 총 1260도 그리고 라디안으로 계산했을 때는 7파이가 되겠죠? 자, 얘는 라디안의 단위고요. 얘는 도의 단위가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세 바퀴 되돌기 동작하는데 2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평균 각속력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든 상관없이 평균이라 물었으니까 2분의 세 바퀴는 6파이죠? 그러면 3파이 단위를 쓸 때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각속도가 3라디안 퍼 세크에서 18라디안 퍼 세크로 빨라졌대요. 그러니까 각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각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각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5분의 18-3 각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3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를 또 세크로 나눠줬으니까 세크 제곱으로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57.3도 이게 1라디안과 같죠? 그러면 각속도와 선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일정한 속도로 2초 만에 57.3 1라디안을 신전했대요. 그러면 각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각속도는 시간분의 1라디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일정한 각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등속도니까 그냥 단순히 시간분의 거리로 속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해서 0.5 라디안 퍼 세크가 될 거고, 그러면 각속도는 구했고 각 선속도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V는 R 오메가 이렇게 돼서 0.5 얘도 50cm니까 0.5 곱하기 0.5 하면은 0.25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너무 쉽다. 당연히 축으로부터 30cm 떨어졌고 거기에 뭐 이 방향은 모르지만 어쨌든 100N의 힘이 작용했대요. 토크는 얼마인가? 너무 쉬운데요. 0.3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30Nm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이빙을 하려는 순간에 일단 관성 모멘트를 줬어요. 지금 이 동작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12kg 미터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데 힘과 요거 힘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축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힘8이 되고 힘이 되니까 수직 바로 단순히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토크를 구하려면 240 힘에다가 힘 8을 곱해주겠죠. 모멘트 8을. 그렇게 되면 6 하고 1 올라가서 9 이렇게 되나요? 96. 그러면 토크의 크기는 96 뉴턴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가속도를 물어보는데 토크를 우리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했지만 또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가속도도 된다 했죠. 그러면 관성 모멘트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12. 얘는 그럼 자연스럽게 8이 되겠죠. 왜냐면 이 두 개 곱한 게 똑같이 토크니까 12건 얘가 8이 돼야 됩니다. 자, 단위. 각 속도, 각 가속도. 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자, 다음에서 공중에서 이때를 얘기할 때는 각 속도가 2 라디안 퍼 세크고 이때는 내가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 자, 이렇게 공중에 떴을 때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각 각 운동량이 보존될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그 옆전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됐었는데 당연히 각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러면 각에서의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니까 이거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친구가 질량에다가 회전 반경을 곱한 값이니까 얘가 자꾸 바뀌면 그러니까 R이 큰데 R이 작아지면 당연히 얘가 변화가 생기겠죠. R이 클 때는 관성 모멘트 커지니까 얘는 떨어지고 회전 반경이 작을 때는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고 각속도가 올라가겠죠. 그거를 수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성 모멘트 값을 줬으니까 이 폈을 때 상황은 0.6 곱하기 2가 돼서 1.2라는 운동량이 생겼고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당연히 이때도 똑같이 되겠죠? 그럼 1.2라는 게 0.2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각속도 약분을 해주면 6이 돼서 이때의 각속도는 6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건 질에 대한 좀 통상적인 예, 보편적인 예예요. 일종질에서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이렇게 고개를 드는 동작을 할 때 어떻게 지뢰가 작용하냐. 여기에 축이 있고요. 얘는 일종지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근육을 이렇게 당겨서 이 두개골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고개를 드는 자세. 머리의 중심이 이 축보다 앞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가 당기면 이렇게 가지는 거고 이 저항이 더 크면 고개가 숙여지겠죠. 그래서 일종지뢰고 여기가 F, 여기가 저항 또는 작용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무게중심이 여기 사이에 있고
내려가야죠. 무게중심이 사이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단지 근육, 이 비복근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까치발을 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축은 여기에 잡히고, 나의 체중이 중간에, 그 다음에 힘이 바깥쪽에서. 이런 지뢰를 우리는 이종지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너무 많은 예시로 나와서, 자, 먼저 축은 여기가 되겠고, 힘, 얘가 당기면서 이두 컬,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분절의 무게중심이 한 뭐 요쯤, 어쨌든 여기 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왼쪽 끝에 축이 될 거고, 그 사이에 힘, 그 다음에 맨 끝에 쪽에 뭐 저항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삼종지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심화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화 문제에서 봅시다.